주진우의 이슈 해설. 주진우의 이슈 해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진우 의원입니다. 요 며칠간 김민석 총리 후보자 관련돼서 인사청문 준비를 하느라고 영상이 좀 늦어졌습니다. 오늘은 이때까지 나왔던 파도 스폰서 의혹,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모든 의혹을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의혹이 셀 수 없이 많이 지금 쏟아져 나오는데요. 크게 보면은 일단 세 가지 정도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가요, 아빠 찬스 의혹입니다. 이 김민석 후보자 아들이 고3 때 동아리 활동을 했는데요.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법률안 초안 같은 걸 만든 겁니다. 근데 그것을 민주당의 강득구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해주고, 또 아빠인 김민석 의원이 또 같이 발의를 해줌으로써 법률안이 제출된 것이죠. 이게 동아리 수준에 만든 법안이다 보니까 그대로 베껴서 냈는데, 당연히 구체적으로 상임위에 배정이 된다든지 법이 통과되든지 하진 않았는데, 결과적으로 김민석 의원의 아들은 굉장한 스펙을 쌓은 것이죠. 내가 어떤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사실 신문 기사에 한번 나더라도 굉장한 스펙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아리 활동이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키고 사회적으로 주목받았다는 것인데, 국회의원이 이것에 대해서 법률안으로 정식으로 제출해줬다. 이거는 어디서든 쓸 수 있는 스펙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민석 후보는 계속 그 얘기해요. 대학 입시 안 썼다. 조국 그 사태 이후로 뭔가 그 입시 비리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엄격하게 보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 코넬대에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쓰는데 주저하는 면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스펙은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정말 좋은 스펙이에요. 외국에서 직장을 가져도 되고, 국내에서 좋은 직장을 지원할 때도 언제든지 얘기를 할 수 있고, 하다못해 나중에 정계에 입문하게 되더라도 고3 때부터 만든 법안이, 동아리 활동을 통해 만든 법안이 실제 입법화됐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스펙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 보험용 스펙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본질은 대학 입시에 썼다 안 썼다가 아닙니다. 어차피 그 미국의 코넬대에 간 거거든요. 지금 일반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는 것은 우리 평범한 국민들은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런 스펙은 상상하기도 어렵죠. 딱 아빠가 국회의원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스펙. 그러니까 동아리 법안이 실제 입법화된 것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은 것이고, 두 번째는 세미나도 개최해 줬어요. 근데 세미나는 김민석 후보 아들이 이제 비영리 단체를 만들어서 인도네시아에 있는 한 부족에, 인도네시아 전체가 아닙니다, 한 부족에게 한글을 가르쳐주는 뭔가 사회공헌 활동을 하려고 법인 하나 설립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김민석 의원실에서 어레인지를 해서 여기 국회에서 세미나 장소를 잡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세미나를 개최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단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 활동으로 기재를 했고, 또 그 단체를 설립했던 김민석 후보자 아들은 끊임없이 이렇게 스펙을 쌓아나가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 공짜가 아니거든요. 국회 세미나 개최를 하면은 저를 포함해서 국회의원들은 세미나 개최 비용에 대해서 국고에서 지원을 일부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금으로 김민석 후보자 아들의 스펙을 쌓아준 격이 되니까 이게 비난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더 문제인 것은 굉장히 지금 오랜 기간, 한 10년 이상 동안 본인이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아서 추징금을 이제 7억 2천만 원 정도 부과됐는데 야금야금 갚아왔어요. 그래서 겨우 1억 정도 갖고 6억 2천의 추징금을 국고에 그대로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 아들에 대해서 청심국제고등학교라는 우리나라에서 학비가 가장 비싼 것으로 알려진 국제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고, 코넬 대학교라고 또 역시 미국에 있는 학비 비싼 학교에 진학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재산이 마이너스인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게 평범한 국민들이 이렇게 국제고를 보내고 해외 유학을 보내려고 하면
사실은 상당한 비용이 들고 한 수억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봐야 되거든요. 청신국제고 같은 경우에는 학비만 연간 2,200만 원 정도이고 실제 학비만 학교에 납부하는 학비만 드는 게 아니잖아요. 온갖 과외 활동도 하고 하면은 3, 4천만 원은 너끈히 든다고 할 정도의 비용이 드는 학교고요. 코넬 대학교도 해외에서 지금 미국에서 유학을 시켰을 경우에 거의 1억 원의 생활비와 학비가 들어가는 최소입니다. 최소. 그런 정도의 돈인데 이거는 어물쩍 해명을 했어요. 전처가 뭔가 지원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좀 전처가 지원했다라고 해서 만약에 떳떳하다면 전처의 송금 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공개하면 끝날 일이거든요. 근데 전처가 지원했다는 식으로 한마디 하고 그냥 쓱 넘어가 버렸어요. 근데 수억 원의 자금을 저는 너무 이상합니다. 이게 두 가지 관점인데 전처랑 이혼한 지 오래되고 지금은 재혼해서 국회의원 신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은 재혼한 국회의원 신분인데 이혼한 전처가 아들의 비싼 학비를 전적으로 반반씩 부담하는 것도 아니고 전액을 부담한다? 좀 그런 경우를 거의 보지 못했거든요. 서로 이혼을 하고 나서 양육비를 대더라도 일정 부분 양육비를 반반씩 내거나 아니면 수입에 맞춰서 내고 또 그렇게 해서 양육비는 보통 고등학교 때까지만 지급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실제 고등학교 학비와 대학 학비를 그냥 전처가 다 냈다는 게 저는 좀 이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떳떳하다 그러면 자료를 내면 돼요. 매달 얼마씩 해외에 있으니까 송금을 했든지 했을 거 아닙니까? 송금 내용만 제출되면 이 부분은 소명이 되는 것인데 말 한마디 하고 지금 넘어간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의심되는 거는 이 아들이 이제 국제고등학교를 다니고 코넬대 나온 게 최근 5년 사이에 있었던 일인데 그 사이에 김민석 후보자는 추징금도 다 완납하고 6억 2천만 원 다 완납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헌금도 2억 원씩 했어요. 학교에 5년간 2억 정도를 한 거죠. 교회 헌금 치고는 굉장히 높은 액수죠. 근데 교회 헌금을 2억 하면서 아들의 학비는 전적으로 전처가 다 된다? 이게 구조가 뭔가가 상식적이지 않으니까 이게 별도로 돈 된 사람이 따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직관적으로 국민들에게 느껴지는 것이고 그게 전체적으로 아빠 찬스라는 어떤 의구심으로 국민들이 이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혹은요. 1억 4천만 원을 11명으로부터 빌렸어요. 그게 2018년도인데 이게 과연 진짜 빌린 거 맞아? 혹시 그냥 불법 자금을 지원받아 놓고 혹시 다른 사람들한테 돈을 지원받아 놓고 차용증만 허위로 쓴 거 아니야? 하는 의심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근거가 있는 것이요. 2018년도에 자금을 빌렸는데 한 명에게 4천만 원을 빌리고 나머지 10명으로부터 1천만 원씩을 빌렸거든요. 그래서 1억 4천만 원을 빌렸는데 그 4천만 원을 빌려준 사람이 강신성 씨라는 분입니다. 이 사람은 이미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2억 5천의 돈을 지원한 걸로 일단 김민석 후보자가 처벌됐던 그 스폰서였고요. 실제로 유학가정에서 그 가족 생활비 하라고 매달 450만 원씩을 한 3년 가까이 지원한 적도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스폰서 활동을 이렇게 수억 대 하던 사람이 4천만 원을 과연 돌려받을 생각으로 빌려줬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이 10명이 1천만 원씩 빌려준 것도 차용증 양식이 다 동일합니다. 만약에 제가 국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디 돈을 빌리려고 하면 뭐 친구들한테 다 전화해서 빌려보면 친구들 중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좀 이자를 좀 많이 요구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담보를 요구하는 사람도 있고 또 빌려주는 액수도 각각 다를 수가 있고 이 돈을 돌려받고 싶은 시점도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11명이 약속이나 한 듯이 5년의 변제기를 설정하고 금리도 2.5%밖에 안 돼요. 신용대출, 담보도 없이 대출 받는데 연 2.5%면 너무 낮은 이자거든요. 연 2.5%인데 2023년이 만기일인데도 한 명도 독촉을 하거나 소송을 한 사람이 없고 변제를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어떻게 해명했냐? 올해 6월 달에 인사청문 자료를 국회에 지금 보냈거든요. 근데 김민석 후보자가 올해 6월에 보냈을 때도 이 1억 4천만 원은 갚지 않은 채로 채무로 잡혀서 이 인사청문 자료가 여기 도착했거든요. 근데 지금 언론에 대고
저 이제는 딴 데서 대출 받아서 그 돈 갚았는데요. 이 얘기 하는데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총리로 지명된 후에 갚은 거예요. 그것도 자기 돈이 아니라 또 다른 데서 대출을 받아서. 지금 전체 재산이 2억밖에 안 되는데 또 어디서 대출을 받죠? 내가 전체 재산이 2억인데 1억 4천만 원을 말 한마디 한다고 누가 갑자기 빌려줍니까?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의 그 유력한 정치인으로서의 처신이 오히려 잘못된 거죠. 그냥 1억 4천만 원을 놔둬도 될 일을 또다시 대출을 받은 부분도 저는 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총리 후보자고 민주당이 유력한 정치인 아니면 누가 일반 국민이 1억 4천을 갑자기 말 한마디로 또 빌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빌릴 수 있었으면 왜 이때까지 안 갚았죠? 그리고 1억 4천은 빌린 사람에게는 또 빚을 지는 건데 또 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국무총리직을 수행하면서 이해충돌이 없겠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미 전력이 있어요. 이 2002년 대선 때도 SK로부터 2억 원을 받았는데 쇼핑백에다가 현금을 가득 담아서 그 당시에 10,000원짜리잖아요. 쇼핑백이 터질 듯한 쇼핑백을 받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제 와서 뭐라고 합니까? 마치 검찰이 탄압했고 내가 마치 무슨 회계 처리를 잘못한 듯이 그냥 하는데 누가 현금 가지고 쇼핑백을 들고 와서 정치인한테 들이미는데 그걸 거절해야지. 그걸 받아놓고 그게 회계 처리 잘못입니까? 부정한 돈을 받은 거죠. 대기업으로부터 그렇게 돈을 받으면 다음에 본인이 뭔가 그 당시에 시장 선거에서 당선되거나 하면 그 대기업에 관련된 이슈가 생겼을 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정치 자금이긴 하지만 사실상 그 기업에 특혜를 베풀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불법 자금을 막아놓은 건데 현금 2억을 받은 것도 뻔뻔하게 이제 뭐가 문제냐는 식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현금 2억이면 그 당시가 강남에 있는 아파트의 평균 평당 가격이 1,590만 원인 때입니다. 한 몇 억 정도면요. 강남의 아파트를 사던 때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한 채 값, 강남 아파트 한 채 값을 받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돈 가지고 조금만 대출 끼고 샀으면 강남 아파트 사는 거거든요. 지금 강남 아파트 얼마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당시 돈으로 환산해 보면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액수의 현금을 받아 챙긴 거고요. 이게 2002년도에 받아서 그게 걸려서 버젓이 처벌받았는데 또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에서 또 정치하겠다고 나서면서 계속 남의 돈으로 정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인 3명으로부터 7억 2천만 원을 또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 선거 때마다 돈 받던 사람이 아무리 과거의 일이지만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거기다가 플러스 그 받았던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2007년 8년도 있었던 일이니까 우리가 절대 안 그러겠습니다 라고 해도 국민들이 믿어줄까 말까 한 판국에 지금도 그 사람들과 돈거래가 얽혀가지고 1억 4천만 원을 또 빌리고 있는 거예요. 빌렸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요. 어제 이제 한국일보에서 보도가 나왔는데 1,000만 원씩 빌려준 사람 중에 2사람은 1,000만 원을 계속 안 돌려받으면서 작년에 400만 원, 500만 원씩 고액 후원을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돈을 빌려주고 받을 생각이 있는데 빌린 돈도 못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또 별도로 후원을 합니까? 이 얘기는 후원자가 후원을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형식적으로만 차용증을 썼지 돌려받을 생각이 없었다는 걸 좀 반증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명을 안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본적으로 돈이 아기가 아예 안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게 야인 생활을 한 18년 정도 했거든요. 그동안 사실 돈벌이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 살다 보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스폰서 아니면은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었어요. 직장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선거 때마다 나오고 막 그랬어요. 일반 국민이 어떻게 국민의 눈높이에서 내가 아무런 일도 안 하고 10몇 년을 먹고 살면서 애 유학 보내고 국제고 보내고 또 거기다가 선거는 때마다 나오고 어떻게 품위 유지도 해가면서 가능합니까? 그래서 제가 스폰서 정치라는 문제점을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야인 생활을 마치고 2020년 5월 21대 국회에 처음으로 들어온 거예요. 다시.
근데 그때 재산이 마이너스 5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왜 마이너스 5억 8천이었냐면 추징금은 6억 2천만 원 정도 덜 갚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추징금은 부채잖아요. 나라에 갚아야 될 돈이니까 재산이 마이너스 5억 8천이었거든요. 근데 올해 6월에 인사청문 자료를 보니까 플러스 2억 1,500만 원으로 바뀌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 2020년 5월부터 2025년 6월까지 거의 5년이잖아요. 만 5년 만에 재산이 8억이 증가한 겁니다. 세비가 따졌을 때 연간 세비가 한 1억 조금 넘거든요. 그러면은 수입은 5억 1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재산이 8억이 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수입을 5억을 5년 동안 벌었으면 이 5억을 다 저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5년 동안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5천만 원, 매달 한 4,500만 원의 생활비만 쓴다고 가정하더라도 연간 5천만 원이면 5년간 2억 5천은 생활비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기껏해야 5억을 벌어도 2억 5천만 원이 재산이 늘까 말까 해야 되는데 여기는 재산도 없고 부동산 투자를 하거나 주식 투자를 하거나 돈이 나올 구멍이 없는데 이게 재산이 8억이나 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가 안 맞는 거죠. 이게 인사청문을 하기 위해서는 세금 납부 내역을 내거든요. 거기 보면은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 그 5년 동안 딱 수입은 5억 원인데 추징금 6억 2천만 원 냈죠. 그리고 현금하고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또 제출했는데 그게 또 2억 3천만 원을 썼어요. 그리고 교회 헌금도 2억 원을 했습니다. 그것만 하더라도 10억 원 가까이 쓴 거예요. 5억을 벌어서 10억을 쓴 택이죠. 그러니까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했냐면 5억 부분이 내가 조의금하고 강연료로 받은 거라서 소명하겠다 이렇게 한 줄만 냈습니다. 근데 조의금은 제가 쭉 봤어요. 근데 2020년도에 빙부상을 한번 당한 적이 있는데 빙부상을 당했다라고 해서 조의금이 들어오면 얼마나 들어올 것이며 조의금이 들어와서 현금으로 보유하거나 그랬다면 뭔가 재산 등록 과정에서 거기에 등록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순재산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됐어요. 그리고 강연료나 수익이 있다 그러면 세금을 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오늘 인사청문 자료에 세금이 그만큼 냈다, 소득이 기타 소득으로 딱 잡혀줘야 되는데 별다른 게 안 보여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냐? 국회의원을 겸직하면서 5년간 최소 5, 6억 이상, 5억 원 이상을 내가 또 별도의 수입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게 조의금과 강연료라면 뭔가 흔적이 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지금까지 나왔던 의혹들을 좀 어느 정도 개괄적으로 정리한 거고요. 지금 김민석 후보자 검증 아마 다음 주에 인사청문이 나올 텐데 보다 구체적으로 이제 자료 검증에 들어갔거든요. 자료 검증에 들어가면 이 허위로 해명할 거나 좀 거짓으로 해명한 부분은 저 가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처가 수억대 유학자금을 다 댔다, 학비를 다 냈다는 부분도 석연치 않고 또 조의금과 강연료만으로 과연 이 많은 돈을 5억 원이라는 큰 돈을 벌었겠느냐, 그렇다면 왜 세무신고나 재산 등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해설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잘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진우의 이슈 해설